안녕하세요. 당뇨를 이기는 사람들의 당의사입니다. 여러분, 식사 순서를 바꿔서 먹는 거꾸로 식사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야채,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 때문입니다. 식이섬유소가 당뇨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소 또는 식이섬유 또 섬유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고 소화되지도 않는 고분자 화합물, 이것을 식이섬유라고 하는데요. 소화기관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분해를 할 수 있는지 다들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분해를 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분해하면서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준다고 하니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식이섬유 꼭 먹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소화하지도 못하는 이 식이섬유를 왜 먹어야 할까요? 미국 허밍턴 포스트의 의학 전문가 찰리 셀처 박사의 조언이 담긴 식이섬유가 몸에 좋은 이유 5가지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첫째,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네요. 콩, 완두콩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해당 물질 속 가용성 섬유소가 위장의 공복감을 저하시키고 음식물 흡수를 더디게 해서 동시에 콜레스테롤을 걸러낸다는 것이 임상실험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네요. 참고로 가용성 섬유소는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되는 섬유소라고 하네요. 가용성 섬유소는 물에 용해되는 것을 말하는데 과일, 채소, 콩, 오트밀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는 심장을 보호해준다. 의료 통계적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다량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발작 등의 심장질환이 발병될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에도 도움이 되네요. 셋째, 식이섬유는 혈당을 알맞게 제어해준다. 식이섬유는 혈액 속 당분을 걸러내 인슐린 양을 낮추고 저항성을 높인다. 이는 당뇨병 환자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장내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고혈압 치료와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하네요. 혈당 제어. 이 혈당을 알맞게 제어하여 당뇨와 고혈압 치료에 예방이 된다니 꼭 섭취해야겠죠. 네 번째, 식이섬유는 변비를 치료한다.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식이섬유는 대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이 내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짧게 해 결과적으로 배변량을 증가시킨다. 배변이 원활해지기에 변비는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다섯 번째, 식이섬유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항목에서 이어진다. 배변이 원활해짐으로 변비가 없어지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배가 든든해 과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어도 칼슘, 철분, 아연 등 무기질 흡수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5가지 효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식이섬유가 좋다고 너무 과하게 먹어도 안 되겠죠? 자, 그럼 식이섬유는 얼마나 섭취를 해야 할까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20세 이상 성인의 일일 섭취량을 22에서 31g으로 정했는데요. 평균적으로 25g 드시면 됩니다. 평균 몇 g이요? 25g만 드시면 식이섬유는 충분하다고 하네요.
또한 식이섬유는 식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의 함량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만 드시지 마시고 골고루 여러 종류의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네요. 식이섬유표를 참고해서 저는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복숭아를 하루에 6개에서 8개 정도 먹었는데요. 한 개당 150g 정도로 계산을 하면 6개 먹었을 때는 18.9g 에서 8개 먹었을 때 25.2g 정도 섭취를 한 거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식이섬유표를 보시고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세요. 식이섬유표를 영상 끝에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과 해조류에 많고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혈압 상승을 예방까지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잡곡류, 채소류에 많은데 이는 장운동을 조절하고 변비, 다발성 개실증, 과민성 장증후군 등의 효과가 있고 최근에는 대장암과 유방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네요. 그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백미보다는 현미, 기리와 같은 잡곡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니 밥을 지을 때 쌀 비율을 50에서 60% 정도, 나머지는 50에서 40% 정도는 평소에 선호하는 잡곡을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고요.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 냉이, 시금치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해서 드시고 또 바다에 사는 해조류들, 미역국, 톳, 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시면 식이섬유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우리의 밥상이 건강한 밥상이었네요. 정말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요. 고구마, 감자, 사과, 자두, 오이, 당근 등과 같은 과일이나 야채를 먹을 때는 갈아서 먹으면 식이섬유가 파괴되니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셔야 좋습니다. 그래도 식이섬유를 더 보충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치아씨드가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고대 마야인들이 주식으로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지름이 2mm 정도 매우 작은 씨앗이고 한 숟가락 정도, 이 한 숟가락에 무려 식이섬유가 5g이라고 하네요. 치아씨드를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물에 타서 2시간에서 3시간 불린 후 먹는 방법이 있고요. 샐러드나 요거트 이런 데 뿌려서 먹는 방법도 좋다고 하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인들에게 좋은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 하루 섭취 권장량 25g이라고 그랬죠. 하루 섭취 권장량과 섭취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식이섬유를 늘릴 경우에는 그만큼 수분도 중요합니다. 물도 같이 늘려주셔야 하니 꼭 물도 많이 드세요. 몇 가지 음식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